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경제학의 거의 바이블이죠.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펼쳐볼 텐데요. 우리가 뉴스만 틀면 나오는 그 숫자, 바로 GDP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GDP가 쑥쑥 오르면 정말 우리 삶도 그만큼 좋아지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 저와 함께 끝까지 파헤쳐 보시죠.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쵸? 뉴스에서 우리나라 경제 3% 성장했습니다. 이런 헤드라인 보면 뭔가 좋은 일이구나. 내 월급도 좀 오르려나? 살기 더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들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GDP가 정확히 3% 올랐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지수도 딱 3% 오르는 걸까요? 오늘 제 설명 끝까지 듣고 나시면 앞으로 GDP라는 숫자를 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째, GDP가 왜 만능 지표가 아닌지 그 실체부터 한번 보고요. 둘째, GDP 계산기에는 아예 잡히지도 않는 숨겨진 경제 활동은 뭐가 있는지. 셋째, 숫자 너머의 진짜 삶의 질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은 과연 GDP 순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엔 핵심만 딱딱 짚어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GDP, 만능 지표가 아니다? GDP는요, 비유하자면 의사가 쓰는 청진기 같은 거예요. 경제의 심장 소리를 듣고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죠. 하지만 우리가 청진기 하나만 가지고 몸의 모든 병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GDP가 뭔지 그 정의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 자, 여기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딱 한 단어, 시장 가치라는 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시장에서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만 GDP 계산기에 포함시키겠다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한 학생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럼 시장에서 돈으로 거래되지 않으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건가요? 와, 정말 예리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GDP가 가진 첫 번째 한계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계산기에 잡히지 않는 경제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맞습니다. 시장 바깥에서 일어나는 정말 가치 있는 수많은 활동들이 GDP 계산에서는 그냥 통째로 빠져버려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집에서 해주시는 식사, 청소, 아이 돌보기 같은 가사노동?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가치일 텐데 GDP에는 단 1원도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가구를 만들거나 주말에 텃밭에서 상추를 키워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시장 경제가 덜 발달한 나라일수록 실제 경제 규모에 비해서 GDP가 훨씬 낮게 잡히는 그런 왜곡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GDP 계산기에서 빠지는 또 하나의 아주 거대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시장, 그 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경제 활동이죠. 그게 바로 지하 경제입니다. 말 그대로 땅 밑에 숨어 있는 경제라는 뜻인데요. 세금을 피하거나 법의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는 모든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장부에 기록을 안 남기는 경우 같은 거요. 당연히 정부가 파악을 못하니까 GDP 통계에도 잡힐 리가 없겠죠. 아니 교수님, 그 지하 경제라는 게 그렇게 규모가 큰 건가요? 자,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IMF에서 연구한 자료인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태국 같은 경우는 공식 GDP의 절반이 넘는 50%가 넘는 지하 경제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25.7%, 거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GDP 숫자가 실제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상당 부분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GDP가 뭘 빼먹는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좀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GDP가 늘어나는 게 항상 좋은 일일까요? 즉,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생산이 많아지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휴일도 없이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일한다고 쳐요. 그럼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서 GDP 숫자는 아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어낸 성장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일 대신에 누릴 수 있었던 그 소중한 가치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나 혼자만의 휴식, 이런 여가의 가치는
GDP 계산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아, 교수님, 그럼 환경오염은요? 공장을 많이 돌리면 물건은 많이 만드니까 GDP는 오르지만 미세먼지는 심해지잖아요. 와,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공장을 막 돌려서 생산이 늘면 GDP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우리 삶의 질을 뚝뚝 떨어뜨리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 고치고 병원에 입원하면 그 수리비와 병원비가 전부 GDP에 플러스가 됩니다. 우리에겐 정말 끔찍하고 나쁜 일인데 GDP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역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그 역설을 아주 잘 보여주죠. 이렇게 바다가 오염되는 끔찍한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명백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오염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막대한 돈을 쓴다면 그 돈은 전부 그 해의 GDP에 포함이 돼요. 재난을 복구하는 비용이 오히려 GDP를 늘려주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과연 GDP가 높으면 우리는 더 행복할까요? 행복은 GDP 순이 아닐 테니 데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1974년에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경제학자가 아주 유명한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내용인즉슨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돈을 더 번다고 해서 행복감이 그에 비례해서 끝없이 커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자, 이 표를 한번 천천히 보시죠. 2022년 자료인데요. 먼저 1인당 GDP가 72,000달러가 넘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볼까요? 행복감 점수는 6.7점입니다. 그런데 핀란드를 한번 보세요. 1인당 GDP는 미국보다 훨씬 낮은데 행복감 점수는 7.9점으로 전 세계 1위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어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는데 행복감 점수는 6.1점으로 순위가 좀 낮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코스타리카입니다. 소득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데도 행복감은 우리보다 높아요. 바로 이 데이터가 이스털린의 역설, 즉 행복은 GDP 순이 아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 머릿속에 착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뉴스에서 GDP 3% 성장 이런 헤드라인을 볼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한번 같이 떠올려 보세요. 훨씬 더 깊이 있게 뉴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GDP의 주요 한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사노동처럼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활동을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지하경제를 놓친다. 셋째, 여가나 환경처럼 삶의 질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건데요. GDP는 전체 파이가 얼마나 커졌는지만 보여줄 뿐, 그 파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평하게 나뉘었는지, 즉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GDP는 분명 한 나라 경제의 크기나 규모를 재는 데는 아주 유용한 도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 사회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재는 완벽한 저울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이것 하나만은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성공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GDP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를 직접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을 측정하시겠습니까? GDP가 놓치고 있는 가치들,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자연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또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숫자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공부는 대성공입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